네, 보신 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규모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됩니다.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 동안 아주 롯데그룹 내가 시끄러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압수수색을 검찰이 단행했고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검찰 수사의 핵심을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어떤 내용인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롯데가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 여러 가지여서요. 어떤 부분을 수사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난 2일에 있었던 신영자 이사장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던 건 그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그 면세점 입점 로비와 관련된 압수수색이었고 그렇죠. 이번에 10일에 한 200여 명 정도가 롯데 계열사 포함해서 한 17군데 정도의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건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롯데 계열사 간 자산 거래 과정에서 뭔가 비자금이 조성이 됐고 그 비자금을 횡령하고 그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혐의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소위 롯데가라고 얘기했죠. 신격호 총괄회장이나 신동빈 회장에게까지 칼끝이 겨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격호 회장 부자,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회장의 어떤 비자금 조성 증거 정황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자금 담당 임원 3명을 지금 밤샘으로 소환 조사를 했고요. 거기서 아직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거 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2007년도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개인 부동산이 회사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최초에 이게 그 오산 물류센터 부지 한 1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롯데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그 기부를 한 다음에 굉장히 또 희한하게 기부한 다음에 바로 롯데 계열사에서 이거 토지를 삽니다. 그렇군요. 토지를 사는데 대략 한 700억 원 정도 1차 계약을 했는데요. 기부한 다음에 다시 사들인 거예요. 네, 그걸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좀 희한한 그런 계약인데 문제는 700억 원의 계약을 하고 갑자기 계약금을 바꿉니다. 바꿔서 1,030억으로 바꿔요. 그러면 330억 정도가 차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본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장학재단을 끼고 팔았으니까 탈세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또 그 330억대 회사가 손해를 보면서 매입을 해준 과정에서 또 배임이 있었던 게 아니냐 또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걸 지시했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 또 2008년도에 또 롯데 상사가 계양구 소재 토지를 한 160만 제곱미터 정도를 골프장 건설한다고 매입을 하는데 이 매입 자금을 참 희한하게 롯데 계열사 전부 이 안에 출자를 해가지고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격호 총괄회장의 개인 토지를 롯데 계열사들이 돈을 마련해서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또 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롯데가 검찰의 내사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한 것 같다. 또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대기업은 처음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전에 정보가 롯데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정황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월에 이번 달 2일에 그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신영자 이사장이 실질적 소유주라고 알려져 있는 회사의 지금 임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언가 이 지금 롯데 계열사에 대한 전반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는 것을 신호가 왔군요. 알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걸 대비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 압수수색 진행 당시에 대부분의 뭐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이런 자료들이 삭제된 게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그 자금 담당 임원 3명이 지금 밤샘 조사를 받았잖아요. 원래 그 200명이 10일 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이 3분도 타겟이었어요. 여기도 다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날 증거들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내부적으로 소각하고 없애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기관에서 흘러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압수수색 하루 전에 이제 좀 신격호 회장이 입원한 것도 조금 의심스럽게 본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격호 총괄회장은 진짜 단순히 건강상 이유라고 하는데 참 희한하게 또 압수수색 타이밍이 진행되기 하루 전날 지금 고열로 입원을 했다고 하고 일단 롯데 관계자 측 얘기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금 이 수사 과정을 모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은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여기에 관계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동빈 회장도 지금 한국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스키협회장인데 국제 스키연맹 총회 참석차 이제 멕시코에 갔고요. 거길 갔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금 롯데케미칼의 엑시몰이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는데 그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어느 정도 피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있는데 지금 일단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이 압수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요. 또 아까 뭐 인멸됐거나 삭제했던 그런 파일들을 다 이제 재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적용을 해서 그걸 다 확인한 다음에 아마 최종적으로 뭐 이 두 분들을 불러야 된다면 부를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외국에 가 있거나 아프다는 게 뭐 이번 사건을 회피한다라고 뭐 바라보기에도 약간 다소 무리가 있는 사실입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뭐 디지털 포렌식으로 지운 삭제한 파일들이 복구되고 정말 증거인멸을 하려는 정황이 정확하게 딱 잡힌다면 네. 이게 나중에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가중처벌이 되는 것도 가중처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사람들은 증거인멸 혐의로 또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지시를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증거인멸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럼 지시한 사람에게는 증거인멸의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드러나서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거 하나에다가 예. 또 다른 범죄가 또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룹 경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본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책본부가 압수수색 과정도 가장 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책본부가 쉽게 말해서 롯데그룹의 최수뇌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컨트롤타운가 봐요, 그렇죠? 비자금 자체가 조성이 됐고 그게 어딘가에 사용이 됐다면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도 가장 주요하게 그곳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다른 곳과 달리 다음날 새벽까지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검찰은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등 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측근을 이번 주 안에 소환할 예정이라고 네. 하는데요. 예. 이들을 상대로 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 증거 없이 이분들이 검찰에 만약에 소환이 된다고 해서 얘기를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고 얘기를 해야 이제 여기서도 뭔가 자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검찰은 현재까지는 롯데 관련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명 정도가 압수수색에 투입이 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이분들로부터도 어떤 수사의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할 텐데 어쨌든 검찰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동빈 회장 일단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당초보다 일정 당겨갖고 검찰 수사 받을까요? 이 부분도 저는 그럴 주목되는데요? 가능성은 별로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일단 롯데 쪽에서는 그냥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뿐이고 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 신동빈 회장이 만약에 검찰에 소환이 된다면 그거는 신동빈 회장이 한국에 귀국한 이후가 될 거예요. 시기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 수사를 위해서 신동빈 회장이 조기 귀국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롯데 쪽에서 무언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신동빈 회장이 수습을 위해서 검찰 수사 무관하게 일찍 귀국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검찰이 롯데그룹 수뇌부를 정면으로 겨눈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인데요. 이번 수사가 신동빈 회장은 물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일단 검찰은 그곳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동산 지금 수상한 부동산 거래라고 했던 내용도 지금 신격호 총괄회장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 두 개의 계열사 문제가 아니라 롯데가 좀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계열사 간에 굉장히 부당한 거래도 많이 있었다고 지금 검찰은 이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결국 맨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수뇌부까지. 그래서 이번 수사가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가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내부 고발자가 있지 않는 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이 어디로 갔을까? 이 출처 어디였을까? 이게 좀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인데 어디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롯데가 성장을 했던 시기하고 롯데가 저게 어떻게 허가가 났지 하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MB 정권 시절에 롯데 계열사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M&A도 많이 하고 그때 롯데가 많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과정에서 혹시 정관계 로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핫한 게 제1롯데월드 관련해서 그 당시에 사실 성남 비행장에서 활주로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행상 위험하다라고 해서 사실 허가가 안 났었잖아요. 최초에는. 그러다가 활주로를 3도 정도 틀면서까지 지금 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가 과정에서 또 군부대, 군 또 혹은 정관계에 로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일단은 비자금 조성한 걸 확인해야 이 비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곳으로 가는 이 사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이 만약에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곳까지
수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MB 정권 때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뭐 제2롯데월 특혜 등 이 MB 정권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과연 이번 수사가 MB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이냐 이 네.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MB 정권 때까지 MB 정권의 실세들에게까지 수사가 미친다면 또 뭐 검찰의 뭐 보복 수사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확실한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수사가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일단 지금 롯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자금을 모았다는 정황이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만약에 정말 이 부분은 뭐 소위 말하는 빼지도 박지도 못할 만한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MB 정권의 실세들에게도 이 수사가 진행된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경영권 분쟁에서 밀렸던 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예. 검찰 수사를 빌미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호텔 롯데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다면서 폭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반격 성공할 수 이게 근데 있을까요? 반격일 그러니까 것인지. 이게 사실 반격인지 제살 깎아먹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신동주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신동빈 회장하고 계속 지금 형제 간의 이 롯데를 가지고 굉장히 그렇죠. 다툼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 이 회계장부 문제가 있다는 거 폭로하는 건 이거는 검찰의 수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동주 부회장의 개인이 나중에 이 신동빈 회장과의 이 승부에서 이겨보려고 만약에 이런 걸 하신다면 이게 롯데 전체 타격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론은 좋지 않겠죠. 이번 달 말에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 열립니다. 예, 예. 근데 주주총회 안건이 뭐냐면 신동빈 회장의 퇴진이에요. 근데 그것도 역시 신동주 부회장이 지금 주총 안건으로 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들이 바라볼 땐 이 수사와 별개로 이렇게 지금 롯데가 소위 말해서 검찰의 그 타겟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둘이 그렇게 싸워야 되겠느냐? 그리고 굉장히 보기 안 좋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뭐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롯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